소비 쿠폰 받으셨나요? 소비 쿠폰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로 받아서 동네 안과 병원비와 약 조제비로 사용을 시작했는데요. 필요한 곳에 쏠쏠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사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문자로 알려주니 참 편리하더군요. 그런데 요즘 소비 쿠폰 관련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업체들에게 판촉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품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품목 사용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정부가 판촉 행사를 자제하라고 요청한 품목은 무엇인지, 또한 소비 쿠폰을 받아도 사용할 곳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지역의 현상과 소비 쿠폰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까지 모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쿠폰을 받고도 사용할 곳이 없어서 소외되는 그곳은 도대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농촌입니다. 도시에서는 소비 쿠폰이 동네 마트, 편의점, 동네 병원, 약국 등등 곳곳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위기인 반면 농촌은 정작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왜냐? 이번 정책 취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인 만큼 기업형 슈퍼마켓 모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형 유통 자본이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는 취지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형마트가 거의 없는 농촌 지역은 하나로 마트가 유일한 식자재 구입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마트 대부분도 기업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소비 쿠폰 사용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동네에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 마트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네에 작은 마트라도 하나 있는 경우엔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소비 쿠폰으로 신선식품이나 식자재를 구입하려면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은 하나로 마트를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곳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현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농촌 지역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멀리 이동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형외과나 미용에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소비 쿠폰을 사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대목을 만났다는 곳들도 있는데요. 성형외과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 가능한 항목을 내걸고 리프팅과 필러, 보톡스 이런 갖가지 미용 시술을 소비 쿠폰으로 할 수 있다고 알리면서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관계자는 소비 쿠폰으로 병원에 있는 모든 시술이 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병원이라면 목적 없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들이 뜻밖의 대목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사용처도 다르고 분위기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가 나서서 판촉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품목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과 관련해 품목별 제한 조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왜냐? 특정 품목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제한할지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 쿠폰 사용처라면 내가 원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판촉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품목들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편의점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워치, 고가 전자제품, 외국산 주류 등 외국계 고가 제품을 소비 쿠폰과 연계하는 판촉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소비 쿠폰으로 담배 사재기한 인증사진, 편의점에서 에어팟 사는 방법 등 관련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소비 쿠폰을 받자마자 달려가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쌀, 김치, 고기, 과일, 즉석밥, 김, 생수, 샌드위치, 컵라면, 담배, 도시락 등 즉시 소비형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늘었고 편의점에서 안 사던 쌀도 매출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GS25 편의점의 김치 매출도 9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일도 이마트24에서 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편의점에서 다들 사지 않던 품목들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야 뻔한 겁니다. 소비 쿠폰이 바로 적용되고 반복적으로 쓰기 좋은 물건들이고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 또는 가정에 있는 중장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실속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런 생필품을 소비 쿠폰으로 구입하면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생필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건 우리 집에 꼭 필요하니까 꽁돈 생겼을 때 사서 쟁여놓자, 언젠가는 다 쓰게 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서 쌓아둔 걸 보면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는 안 사던 물건도 소비 쿠폰을 받고 나서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어, 한우 이런 프리미엄 품목도 소비 쿠폰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꽁돈 생겼을 때 질러보자, 할인할 때 사두자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소상공인 매출 증가, 유통업체 매출 개선, 소비자 만족도 향상, 소비 순환 구조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 쏠림 현상과 특정 품목, 품절, 유통 왜곡 또는 중장기 소비 위축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필요한 걸 많이 사놨으니 다음 달엔 안 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도움이 될 만한 팁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소비 쿠폰을 받자마자 달려가 사재기하는 물건과 정부가 나서서 판촉 행사를 자제하라고 당부한 품목과 또 소비 쿠폰을 쥐고도 사용할 곳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소비 쿠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병원비로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